그렇지, 왔다. 그렇지, 나이스. 자, 이제 어느덧 절기는 입추를 지났습니다. 한여름에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런 무더위는 살짝 한풀 꺾인 느낌이고요. 지금 또 불어오는 바람도 꽤나 선선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과 타이밍에 제가 찾아온 필드는 바로 간척호 필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간척호 필드, 그리고 다가오는 이제 가을 시즌이라고 한다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루어가 있죠. 아무래도 크랑크베이트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이러한 필드에서 제가 이 크랑크베이트를 사용해 나가면서 배스를 잡아내가는 모습을 영상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살짝은 아직은 많이 덥긴 해도 배스들은 이제 충분히 나와줄 조건이 갖춰진 것 같으니까 오늘 한번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가시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사용할 루어는 쉘로우 다이버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이곳의 필드의 수심이라든지 바닥 지형을 아직 확실히는 모르기 때문에 먼저 파악해 볼 겸 쉘로우 다이버 버전, 대략 수심은 1.2m 정도 자맹이 가능한 크랭크베이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스들이 어느 수심층에서 반응을 해주는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강도의 리액션에 반응을 해주는지, 그런 거를 좀 파악하기에는 쉘로우 다이버가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무난할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와, 바로 나오네. 베이트 피쉬가 놀라서 훅 튀어나오네. 왔어요. 나이스. 오케이 베이비. 자, 일단 배스가 붙어있긴 하네. 자, 이제 신호탄 알리는 배스가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일단 또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한 마리 붙어있다는 징조가 굉장히 좋은 거라서 어쨌든 사이즈 상관없이 배스가 이 새물 앞에까지 올라와 타있다 라는 거 같은데, 배스 딱 배스 채색도 붙박이 같아 보이진 않던데, 회유한 애들이면 꽤나 들어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바닥에 더 강하게 찍어야 반응을 하나? 일단 좀만 더 탐색을 해보다가 반응이 없으면 딥다이버 모델로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물 나오는 타이밍이 이렇게 흔치가 않아 가지고, 이런 쪽? 저기 확실히 좀 수심이 왔어요. 수심이 얕아지는 데는 저렇게 마름이 자라있고, 이 앞쪽이 그나마 수심이 좀 깊더라고요. 그래서 공략을 하자 또 이렇게 나와줍니다. 아까 전에 제가 한 마리 잡으면서 채색이 살짝은 이제 회유하는 배스일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잡았는데, 또 비슷한 녀석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같이 올라온 배스 같아요. 자, 등발이 아주 오짜대 배스네요. 생각대로 배스는 계속 나와주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아까 맨 처음에 쉘로우 다이버 버전을 사용했다가 생각보다 제가 공략하고 있는 지점이 살짝 고지되기도 하고 바닥에 안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략하고 싶은 방법은 크랑크베이트를 바닥에 좀 강하게 찍으면서 강한 리액션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불가능해서 이번 딥다이버 버전으로 사용을 이제 바꿔봤습니다. 바로 바닥에 닿네. 딱 이 정도 원하는 템포긴 했는데, 딱 유속 앞쪽에 그 자갈 같은 게 좀 박혀 있거든요. 그쪽에 배스들이 일단 코박고 있는 느낌? 이럴 때는 여름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배스가 있다면 강한 리액션으로 배스를 찍어서 잡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작고 미세한 마이크로 베이트 2인치, 3인치짜리 웜으로 꼬셔서 잡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지금 이 타이밍이라면요. 그래서 좀 한번 찍어서 잡아보겠습니다. 저긴 바닥에 바로다. 확실히 좀 더
메인 포인트는 전방 5m 전후가 될 것 같은데, 혹시 물의 흐름이 있는 데가 좀 바닥에 뭐 침전물이라 할까요?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자갈 같은 게 박혀 있는 반면 조금만 멀리 던지면 그냥 바로 뻘바닥입니다. 왔어요. 이렇게 말이죠. 아이고, 또 이 체스 베스 한 마리 나와주네요. 자, 얼굴 좀 볼까? 자, 그렇지. 어우, 뜰채가 묵직하네. 자, 베스 진정 좀 하고 멘트 치겠습니다. 자, 제가 맨 쉘로우 다이버 버전 썼을 때 바닥에 좀 덜 닿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6바퀴를 감으면 한번 바닥에 살짝 닿을 정도라서 베스는 있지만 리액션적인 요소가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딥다이버 버전으로 바로 바꿔봤습니다. 그러자 바로 사이즈 업이 됐네요. 예상대로 베스들이 많이 붙어 이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는 크랭크베이트 쓰면서 조가 차이라고 한다면, 굳이 느낀다면, 이건 확실히 느낀다면 바로 수심, 장애물 얼마나 많이 치고 오냐, 어느 각도로 크랭크베이트를 진행시키냐, 진행 방향과 수심에 따라서 많은 조가 차이를 굉장히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맨 처음 쉘로우 다이버 버전을 사용하고, 일단 뭐 베스를 탐색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생각보다 뭐 사이즈가 작네, 혹은 뭐 반응이 생각보다 베스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뜸하네 싶어서 바로 딥다이버 버전을 사용했는데, 지금 그게 좀 살짝 맞아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오케이, 렛츠고. 이런 애들 그냥 거뜬히 올리죠. 이게 제가 또 방금 잡으면서 느낀 건데, 아무래도 보통 또 채터베이트나 스피너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발 앞까지 왔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루어가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립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크랭크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물의 저항을 받으면 이제 립의 이런 자맨 각도 때문에 발 앞까지 오다가 거의 수직적으로 올라온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도 발 앞에서 바이트를 해줬는데, 아마도 크랭크베이트가 조금이라도 방향이 틀렸었다면, 제 발 앞까지 확실히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었더라면 바이트를 해주지 않았을까, 이제 바이트를 받기 어려웠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는 바이트 중 하나였습니다. 자, 또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계속 서 있던 그 발판 바로 위를 이번엔 좀 반대 각도로 천천히, 조그마한 이 위치 차이, 각도 차이에서도 확실한 조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돌의 생김새, 진짜 단순하게 얘기하면 돌이 오른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왼쪽으로 가라앉아 있는 형태의 돌이면, 제가 그 반대 방향으로 던졌으면 오른쪽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크랭크베이트가 치면서 반응을 했다가, 이제 반응이 없으면 왼편으로 가서 왼쪽에 또 다른 방향의 돌을 치면 또 베스가 반응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베스가 확실히 있고 확 있는 곳이라면 좀 다양한 각도에서 다시 이렇게 캐스팅하면서 공략을 하면 웬만히 더 반응해 줄 법도 한데, 그렇지, 이렇게 말이죠. 바로 분명 제가 여태까지 계속 공략했던 자리거든요. 하지만 좀 바이트가 없어서 이제 포인트 이동해야 되나 싶었는데 베스는 분명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다른 각도로 다시 공략을 해보자 라는 생각에 또 좀 쓰레기 좀 주워 가야겠네요. 쓰레기 많이 있네요. 따로 주워 가겠습니다. 그래서 공략을 하니까 또 사이즈는 작지만 또 이렇게 반응을 해줍니다. 아마도 이쯤 되면 이제 포인트 이동입니다. 이제 좀 작은 개체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준다는 거 보면 어느 정도 큰 개체에 좀 활성도 있는 무리들은 제가 먼저 다 잡아버린 것 같네요. 자, 이제 여기서 몇 마리 베스를 확인했으니까 좀 다음 포인트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베스들이 크랭크에 반응을 해준다, 그리고 대낮 시간대이지만 피딩하는 무드에 베스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희망적인데요. 자, 그러면 또 다음 멋있는 베스 만나러 가시죠. 돌아. 자, 이번에 좀 포인트를 좀 멀리 이동해 왔습니다. 이제 아침, 점심 그 시간대에는 좀 해도 떠 있어서 좀 수문 앞쪽에 유속이 있는 또 그늘이 형성된 곳을 위주로 공략을 해봤었는데요. 이번에 좀 포인트를 이동해 와서
도착하니까 하늘이 살짝 구름이 껴 있습니다. 이런 로우 라이트 조건이라면 아무래도 베스들이 좀 채널 라인, 좀 수심이 변하는 지형을 회유하면서 먹이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동해 본 포인트는 바로 이곳입니다. 다리가 있고 앞쪽에 이 좀 큰 천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큰 간척호 그 부분이라서 좀 채널의 유속의 흐름도 있고 수심의 변화도 있고 어쨌든 뭐 한마디로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돌도 박혀 있는 구간이라서 이번 또한 크랭크베이트로 한번 공략을 해볼까 합니다. 자, 바람도 적당하니 딱 좋네요.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포인트 이동해서 첫 번째로 사용하고 있는 루어는 치파워 RB 노말 타입입니다. 하이 플로팅 버전이라서 이런 좀 장애물이 엄청 복잡하고 밑걸림이 심한 구역 있잖아요. 그런 구간에서 크랭크베이트가 바닥에 닿으면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빨리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애물을 빠르게 돌파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하이 플로팅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정말 뭐 돌도 돌인데 그 폐 낚싯줄부터 해서 폐 포대자루, 정말 좀 바닥 지형에 좀 지저분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구간에 좀 빠르게 돌파해와서 밑걸림을 최소화 시키려면 빨리 뜨는 하이 플로팅 버전이 유리할 것 같아서 일단 이 버전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오케이. 지금 바닥 지형을 크랭크베이트로 대략적으로 탐색을 하고 있는데 제 정면 12시에 던졌을 때는 크랭크베이트 바닥에 잘 안 닿거든요. 반면에 좀만 1시 방향으로 던지면 크랭크베이트가 바로 바닥에 닿습니다. 그 말이 즉슨 베스가 이렇게 몰려있기 좋은 장소라는 거겠죠. 바로 얘기하기 무섭게 한 마리가 나와줍니다. 그 경계 지점에서 베스가 있을 것 같았는데 한 마리 있었네요. 사이즈는 되나? 오, 웰컴 피쉬. 렛츠 고. 이거거든요. 자, 이렇게 나와줍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설명한 동시에 바이트가 들어와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쪽 기준으로는 크랭크베이트 바닥에 안 닿았어요. 반면에 조금만 1시, 2시 방향으로 크랭크베이트 던지면 돌이 강하게 치고 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크랭크베이트의 최대 자맹 수심이 1.2m인데 어떻게 보면 1.2m 이상의 좀 급격한 수심 변화가 있는 구간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공략을 했는데 이렇게 바로 멋진 베스가 나왔습니다. 오, 튼실하네요. 일단 낚시를 하기 앞서서 블레이드가 달린 버전과 일반 버전의 가장 큰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무게의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블레이드가 달린 버전 같은 경우에는 무게 중심이 바디 쪽에 있어서 그런 블레이드의 저항에도 크랭크베이트 액션이 잃지 않고 바디가 전체가 확실히 흔들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반면에 이런 라운드 타입 블레이드가 달리지 않은 버전 같은 경우에는 무게 중심이 헤드 쪽에 쏠려 있어서 타이트한 워블링 액션에 초점이 두어 있습니다. 그런 액션 차이점도 있고요. 그리고 하이 플로팅 타입이기 때문에 빨리 뜹니다. 그래서 이런 바닥 지형이 복잡한 곳에서도 좀 뭔가 걸릴 것 같다 싶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루어가 빠른 속도로 떠오르기 때문에 장애물을 좀 타고 넘는 것도 수월하고요. 그리고 이곳이 뭐 낚싯줄도, 폐낚싯줄도 많고 포대자루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좀 한마디로 밑걸림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확실히 루어를 표층까지 좀 빠르게 띄워준다면 밑걸림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치파워 RB 하이 플로팅 버전, 노말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크랭크베이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최대 자맹 수심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2m에서 1.5m 전후에 수심이 맥스입니다. 그러니까 6바퀴, 7바퀴 100번을 감아도 1.5m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히 릴링 속도만으로도 대략적인 필드의 수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이제 낚시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은 수심의 변화가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리고 또 보통 수심의 변화가 있는 곳에 베스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심의 변화하는 곳을 손끝으로 느끼는 게 중요한데 이게 또 크랭크베이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정면으로 던졌을 때는 좀 수심이 깊습니다. 이쪽이 아마도 지금 이 천에 합수되는 부분에서 가장 깊은 곳 같은데
크랭크베이트가 발 앞에 와서야 좀 닿아요. 하지만 이제 조금만 오른쪽으로 던지면 던질수록 크랭크베이트가 바닥에 닿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지금도 바로 바닥에 닿았거든요. 이 말은 즉슨, 아이고, 이 말은 즉슨, 방금도 바이터 들어와서 잠깐 끊겼는데, 이 말인 즉슨 저기에 가장 큰 수심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들이 머무르기 좋은 환경이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쪽 부분을 집중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히 타겟 조정했거든요. 저쪽입니다. 저쪽에 수심이 변화한 구간이 있네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베스들 몇 마리 손쉽게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자마자 큰 어느 정도 멋진 베스 한 마리 바로 반응해줘가지고. 그렇지, 나이스. 오, 사이즈가 또 되네. 제가 이쪽에 수심이 변하는 구간이 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베스가 다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오케이, Let's go. 후. 와우, 바이트한 위치 보이세요? 아예 프론트 호구 그냥 삼켜줘 버렸죠? 앞쪽 보시면 그냥 먹고자 하는 개체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맨 처음에 고스트 쉐드라는 반투명한 컬러를 사용하다가 베스들이 확실히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바이트를 해줄 것 같아서 좀 실루엣이 확실한 이런 다크 계열, 탁한 모습 속에서도 확실한 실루엣을 낼 수 있는 다크 계열로 공략을 하자. 또 이렇게 빵 좋은 멋진 초가을이라 할까요? 뭐 이추가 지났으니까 가을이겠죠? 멋진 이렇게 초가을 베스가 나와줍니다. 오케이. 자, 일단 바닥 지형이 수심이 변하는 구간이 제 손끝으로 느껴지는 구간은 이쪽에 하나가 있고 저 교각 기준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 왼편에서는 제가 계속 공략을 해봤을 때 반응이 없었었는데 이 오른쪽 본류권 구간에서 계속 바이트가 들어와 주네요. 그렇다면 이제 좀 베스들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확실해진 것 같아요. 본류권에 맞바람이 닿는 2차 브레이크, 수심이 변하는 하드바텀의 베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몇 마리 베스 또 잡아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아까 전에 안 던져봤던 오른쪽 사이드 또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발 앞에 다 급심이네. 발 앞에 던지더라도 바닥에 안 닿습니다, 크랭크베이트가. 그렇지. 우와, 크다. 우와, 나이스. 왔다. 자, 뜰채 준비된 거 알고 딱 와줬네. 일로 와라. 그렇지, 스무스하게 들어가. 자, 이렇게 또 사이즈 훌륭한 베스였습니다. 제가 뜰채 컨트롤 미스로 크랭크베이트에 이렇게 걸려버렸는데 어쨌든 또 크랭크베이트에 나와준 또 멋있는 베스입니다. 아, 토실토실합니다. 뭘 먹었는지. 자, 오늘 하루 종일 크랭크베이트 그리고 입추가 지난 이제 본격적인 가을 시즌이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베스 낚아내는 모습을 보여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본격적인 가을 시즌이 어느 정도는 무드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가을적인 대표적인 루어 크랭크베이트로 여러분들도 많은 빅베스를 재밌게 잡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전 또 다음에 멋있는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